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FOMC 성명서는 당초 시장의 예상대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그 디테일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반응은요, FOMC 성명서 발표 직후에 급락했다가 이후 다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결국은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요, FOMC 성명서 발표 직전에 17,700선까지 있다가 FOMC 성명서 발표되자마자 150포인트 개파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이제 상승 마감을 한 건데요. 보실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변동폭이 더 컸었고, 다우지수는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1.1%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장중에 보시다시피 FOMC 성명서 나오고 나서 수직 낙하하는 구간이 있죠. 사실상 오늘 미국 증시 이 상승 마감을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 오늘 개장에는 미국 마감 지수보다는 우리 개장 직전에 미국 선물을 반영하는 게 옳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미국 증시 상승 마감은 사실상 공매도나 숏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어떤 환매수에 따른 플러스 마감으로 좀 착시 효과가 들어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산 사람이 이제 지수가 더 올라갈 것을 기대해서 올라가면 이제 팔겠다고 들어간 오픈 포지션이 아닌 하방 포지션 청산에 따른 클로징 포지션으로 플러스가 나왔다고 보고, 오늘 밤에 이제 이 FOMC 성명서에 대한 진정한 재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성명서 내용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의 이 접점까지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0월 FOMC 성명서는 예상처럼 짧고 간결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보통 FOMC는 16, 17일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번 10월은 월 말에 FOMC가 잡혀 있었고요. 지난 9월 FOMC 성명서하고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를 위주로 한번 제가 빨간펜 선생님으로 빙의를 해보겠는데, 일단 이번에 9월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이제 기업 고정 투자가 그 전에는 마더레이트하다고, 그냥 양호한 정도다, 미온적이다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살리 레이스로 견조한 증가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기업 고정 투자에 대한 판단을 상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10월 고용 지표도 별로 이제 좋지가 않았었죠. 고용 증가 추세는 약간 슬로우도 됐다, 둔화가 됐다, 이렇게 고용 증가세에 대해서는 약간 하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8월, 9월 한동안 이제 상품 가격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전체 어떤 인플레이션의 하방 압력이 됐었고,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하향이 됐는데, 이제는 그냥 로어가 아니라 앞에다가 슬라이트리를 붙여가지고 거의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이 거의 이제 해소 국면에 다다른 약간 미세한 하향 정도다, 이제 이렇게 수정이 됐고요. 추가 하락의 어떤 가능성을 좀 차단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9월 FOMC 금리 인상이 안 나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제기됐던 게, 바로 이제 요 중간에 이 글로벌 우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글로벌 상황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수입 물가의 하방 압력이 있다, 이 문장이 이번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을 12월 FOMC, 그리고 내년 1월 3월 6월 이제 주요 FOMC에서는 글로벌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수 경제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그냥 여기는 모니터링 정도로만 가겠다, 이런 느낌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번 FOMC의 핵심 표현은 저는 이거를 꼽을 수밖에 없는데, 지난 3월 FOMC 같은 거는 커밍 미팅스, 그러니까 다가올 FOMC에다가 미팅스 S를 붙여서 이제 복수로 한 2번 정도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애매하게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아예 딱 찍어가지고 넥스트 미팅에서 고려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넥스트가 이제 11월 달은 FOMC가 없으니까요. 12월 FOMC거든요. 금리 인상의 여부는 넥스트에서 결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딱 지목을 했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사실 이번에 핵심 문장이 이거라고 보는데,
사실상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물리치는 선봉장 역할을 했던 게 골드만삭스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뭐 글로벌 경기 민감 자산들, 그리고 우리도 뭐 그때 투매를 맞았었고 중국 증시도 그랬었고 다 시장이 힘들었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시장을 자해공갈하듯이 하방으로 패서 9월 FOMC 금리 인상을 저지시키는데 어떤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골드만삭스에서 내년 내후년 금리 인상을 얘기하다 갑자기 10월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이 60%나 된다고 지난주에 얘기해서 시장의 관심을 끌었는데, 진짜로 제가 무슨 골드만삭스 오마주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장을 딱 봤을 때는 진짜 골드만삭스 얘기대로 12월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이 딱 60% 정도의 강도란 말이에요, 이 문장이. 그 다음에 이제 만장일치가 이번에는 아니었고요. 보링 어게인스트 이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리치몬드 연은 총재 제프리 레커였었는데, 이 사람은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걸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문구는 넥스트 미팅이었고요. 디테일까지 함께 봤는데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동향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로 엣지에서 참 대단하네요. 이걸 또 일일이 뭐 쉬어본 사람이 있는데, FOMC 성명서 분량과 어떤 연준 매파와 비둘기파 간의 어떤 이 부동어는 어느 쪽을 가리키느냐 보실까요? FOMC 성명서 분량이요, 지난 2014년도 뭐 연말 같은 경우는 단어 수가 895개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올해 들어서 계속 500개 정도를 기록하다가 이제 지난달보다 이번에 다시 이제 축소가 돼서 사실 2014년 연말 정도니까 1년 전에 비하면은 단어 숫자가 지금 35% 정도 지금 낮은 수준에 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 연준이 뭔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게 아니냐. 약간 매파들이 보통 이제 말수가 많지 않은데 비둘기파들이 이제 매파들을 굳이 막 설득시키려고 논파를 하려고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대비가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이 붙어 있습니다. FOMC 성명서 이번에 10월 결과에 대한 이제 시장과 외신의 평가는 생각보다는 약간 매파적이었다는 반응이었는데, 시장의 반응은 또 플러스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좀 상당히 헷갈리는 그런 재료가 등장을 했단 말이죠. 각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나 그리고 뭐 외신 다루는 언론사 국제부에서도 이걸 다 읽어봤을 텐데, 일단 월가 현지에서 보는 느낌은 마켓워치에서 먼저 이번 FOMC 결과를 한마디로 하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느낌표를 딱 찍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로이터에서는 점잖지만 뭔가 여기서도 이제 느낌이 있다는 식으로 12월 금리 인상이 이제 연준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을 했다, 이런 표현이고요. 블룸버그에서는 지금까지 FOMC는 상당히 좀 모호하고 뭔가 좀 이렇게 뜨뜻미지근했다면 이번에는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12월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넥스트 미팅이라는 구체적인 지목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저를 포함한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시황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상당히 지금 헷갈릴 건데 FOMC 행간 읽기에 대해서 좀 월가에서도 지금 혼란스러운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USA 투데이에서는 사실상 이번 10월 FOMC는 그냥 재료로서의 영향력은 빵점이고, 단지 12월 FOMC 흥행을 위해서 10월 FOMC는 거의 전적으로 희생이 됐다, 이렇게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포브스지에서는 연준 금리 인상이 이번에 안 나온 10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10가지 이제 쭉 읽어드리면은 지표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아직 숙제로 남아있고, 글로벌 불안이 여전하고, 주요국 특히 일본, 캐나다, 호주 같은 데가 아직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다시 침체의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품 시장의 부진, 특히 이제 경기를 선행하는 운송주의 부진, 그 다음에 최근 유가 하락과 상품 가격 하락에 따른 어떤 디플레이션 조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IMF나 세계은행 같은 데서 내년에 세계 경제 전망 목표치 내지는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여기다가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이 아니라 추가 양적 완화를 내보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장의 연준에 대한 과도한 어떤 의존성. 그 다음에 연준 입장에서 이번에 당장 금리를 올리는 게 당연히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미룬 것이다. 여기에는 이제
연준도 뭐 흙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본인들도 이제 그런 입장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대차 대조표상 부채를 그렇게 많이 늘리면서 돈을 시중에다 풀어줬는데 이제 금리 인상은 결국 그런 시중에 나가 있는 돈들을 걷어들이면서 이제 채권을 다시 시장에 반대로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이제 풀어줬던 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이자를 챙기기는커녕 오히려 본전도 못 건질 그런 공산이 있다. 그런 어떤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FMC 성명서 보셨고요. 핵심 문장이 이제 넥스트 미팅. 12월 FMC에서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60% 전망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느낌이었다고 전해드렸잖아요. 오늘 단신이 하나 나왔는데 보실까요? 골드만삭스의 그런 발언에 자꾸 이제 어떤 정서적으로 힘이 실린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오늘 뉴욕 연방 금융위원회에서 골드만삭스가 이제 연준의 자료를 불법 취득했다고 이제 벌금을 때렸는데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66억 원에 적지 않은 이제 벌금을 맞게 됐습니다. 정황인즉슨 전 연준 임원이 퇴직해서 바로 이제 골드만삭스로 스카웃돼서 갔는데 이 사람이 전 연준에서 하던 일이 감독 업무였나 봐요. 그런데 이제 골드만삭스로 간 다음에 전에 같이 일하던 연준 동료한테 얘기해가지고 감사 자료를 좀 달라. 이제 이렇게 해서 골드만삭스가 이제 기관 주의 내지는 이제 벌금을 맞게 된 거란 말이죠. 뭐 우리나라도 뭐 무슨 뭐 김앤장 장학생, 삼성 장학생 뭐 이런 뭐 사설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 골드만삭스에서 파악하고 있는 연준 내부의 어떤 분위기는 이런 정황만 봐도 확실히 좀 다른 금융사들과는 다른 뭔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든다는 거죠. 자, 이어서 보조지표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오늘 3.14% 급등을 했고요. 미국 채권 시장에서 연준이라는 주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달러 인덱스는 역시 FMC 성명서 발표 직후에 수직 상승하면서 97점 중반까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아시아 달러 인덱스는 보시다시피 급락하면서 오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급등 가능성과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 엔 환율은 오늘 어부지리로 혜택을 봐서 121엔대까지 급하게 올라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 금리 인상의 그 어느 업종보다도 민감한 나스닥 바이오테크 지수를 보면 역시 성명서 발표 직후에 급락을 했지만 하방 포지션 청산과 함께 2보 후퇴 후에 3보 전진을 했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MSCI 한국 지수는 미국 증시와 정반대로 0.8%대의 하락률을 기록했고 MSCI 이머징 지수는 1.1%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MSCI 차이나 지수는 이머징 지수와 똑같은 폭의 1.17% 역시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개장 준비하는 데 있어서 FMC 성명서라는 그 대형급 재료는 매파적이라고 평가가 나왔는데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는 개장 직전에 미국 선물을 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선물은 마이너스로 이제 조금 뒤에 7시부터 이미니 선물 기준 출발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MC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오늘 밤 미국에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